8월 11일 화요 강좌를 시작합니다. 전번 강좌부터 이제 복귀 8교도의 구성 원리 해가지고 8교를 집중적으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전번 시간에도 물론 말씀드렸지만 8교가 구성될 때에는 그 원리가 있어요. 그거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알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양하고 요걸로부터 출발했다 했잖아요. 요게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요 속에 음이 있고 요 속에 양이 있고 이게 사상이다. 또 이게 두 개씩 갈라지니까 8교에서 나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복희 씨는 이렇게 그랬어요. 맨 꼭대기에 이제 하늘을 그렸고 맨 밑에다 땅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가운데다 뭐냐면은 여기 태양이에요. 네. 요거는 이제 달이고 요거는 뭐냐면 선량 속에 가운데다 음을 집어넣은 거지. 요거는 순음 속에다 여기다 양을 하나 집어넣은 거고. 그러니까 8개가 있지만은 가장 그 조화와 균형을 이룬 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감이 태양과 달 요게 요 두 개가 가장 조화를 이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학도도 그렇고 영감도도 그렇고 감리는 항상 짝을 이뤄 이렇게. 문학도는 요게 건께는 이 서북방에 있으면서 여기 이제 맞은편 누가 있냐면 장녀가 있거든. 손괴. 그렇죠. 아버지하고 장녀하고 짝이 되고 어머니는 뭐냐면 이고녀는 회간산. 막내 아들하고 짝을 이루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짝이 안 맞아. 근데 감리는 뭐냐면 문학도에도 한 짝이고 용답도도 한 짝이고 그 짝을 잃지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이게 가장 그 조화를 이룬 거야 이게 지금. 이게 참 그 뜻이 깊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짝을 이루고 동서로 이루고 감리가 문학도에서는 어디에서 짝을 이뤄요? 남북으로 이루지. 남북으로. 복귀도서는 여기 동서, 문학도서는 남북, 그리고 용담도에서는 거기도 한 짝은 한 짝인데 동서남북이 아니에요. 여기 사진내고 오선평에 있던 요 자리, 요 자리로 짝을 이뤄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있느냐면은 여기 있고 여기 한 짝이거든 지금. 그 여기는 또 여기 한 짝이고 여기는 이게 한 짝이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이게 한 짝이고. 그 이렇게 해서 건태 이진 여기는 네 개는 하늘 사상이고 요거는 땅의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전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하늘 사상은 좀 더 밑에 양효가 있더라 그랬어요. 땅의 사상은 좀 더 밑에 음효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요 일건천을 보세요. 일건천을 보면은 맨 밑에 만약 음이 들었다 가정을 해보세요. 거기 요거거든 지금 이게 맨 밑에 음이 들어가는 게. 그리고 음은 뭐냐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은 이걸로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음이 맨 처음 시작하는 건 맨 꼭대기부터 시작했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맨 밑으로 음이 떨어진 거야 이게. 이렇게. 그럼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맨 밑에 음이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음이. 그럼 그게 뭐예요? 손. 간이지. 간. 요거지 간. 요걸 또 보세요. 요것도 음이 이쪽으로 들어갔다 가정을 해보세요. 간. 이거잖아요. 이거. 건.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내가 이거 발견하기 그렇게 맨날 영감서 이게 안 보였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건천이 요거는 건태지는 뭐냐는데 양이잖아요.
밑에 양효가 있잖아요. 밑에 걸 바꾸는 거군요. 아, 그럼. 중심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게 복귀팔계는 뭐냐면은 형상 위주로 한 거잖아요. 복귀팔계는 뭘 해석한 거냐면 하도로 해석한 거거든 본래. 하도 27 가운데는 50 38 49 북방에는 16 요걸 갖다가 요거는 좀 더 형상이 아니잖아요. 숫자지 지금. 숫자는 형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형성이 없는 걸 아무리 얘기해봤자 범인된 건 몰라요. 그래서 복귀 설계는 왜 복귀 8개 갖다 그을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숫자를 갖다가 숫자라고 하는 거는 무형이에요 무형. 오행이죠. 오행이라는 거 하는 건 말 그대로 단일행자예요. 다니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는 거. 남방에는 2하고 7이랑 불이 다니는 거고 불은 위로 올라가니까 이게. 16은 뭐냐면 물이니까 밑으로 떨어지니까 16은 밑에 단 거고 목은 동방이니까 4구는 금이니까 이제 어두운 방이에요 이렇게. 여기는 50%는 중앙에다 배치한 거고 그러니까 하도는 뭐냐면 5개가 움직이는 걸 얘기한 거예요. 5개. 근데 움직이는 걸 얘기한 거지 형상을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복희 씨가 이렇게 딱 보고서 아니 이 원리를 갖다가 세상에다가 일러줘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쉽게 일러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일러줘야 되겠구나. 보이는 것도 모르는데 보이지 않는 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 칠은 불이잖아요. 밝은 거는 하늘이다 그 얘기예요. 가장 밝은 건 하늘이에요. 그럼 하늘에는 2하고 7하고 두 개가 있어요. 둘이. 그럼 이게 2라고 해야 돼요? 이게 2라고 해야 돼요? 어떤 게 2고 어떤 게 7이라고 해야 돼? 당연히 이게 7이지. 이건 2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 여기도 16 그래요? 16이면 여기에 해당인다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어떤 게 1이고 어떤 게 6이라고 해야 돼요? 이게 1이고 이게 6이에요. 그러니까 2, 7을 갖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2, 7을. 그러니까 3, 8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 4를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럼 50토는 어디 가버렸어? 지금 여기 숫자가 1에서 10까지 10개란 말이에요 하도에는. 근데 복희도는 뭐냐면 8개밖에 없어요. 그 2개는 어디 갔어? 2개는 왜 빠지죠?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10개가 있었는데 왜 8개밖에 없어? 형상이. 그럼 2개는 어디 갔어요? 2개는 빠진 거면 50터예요. 중심이거든. 왜냐하면은 밖에 있잖아요. 이건 지금 겉으로 드러났으니까 보이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밖에 없어. 이거는 안 보여요. 50토는 중앙에. 이 속에는 50토가 지금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27이고 38이고 49고 16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50토는 지금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8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괴로는 없는 거구만.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했다니까 이거는. 근데 여기서는 눈에 보이는 건 사방에 들어간 것뿐이지 이거는 50토는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진짜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중앙에 있는 건데 어떻게 보여? 그거를 하늘에서 내려다본 걸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나요?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다보니까 제일 높은 거는 이거고 제일 밑에는 이거고. 그러니까 복희도는 뭐냐면은 8방에 있는 형상을 위주로 한 거지. 사과를 딱 가르면 8조각이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8조각이야. 칼날은 여기 없어요 지금. 칼날은 50토거든요. 그래서 8개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중앙이 텅텅 빈 게 복희도예요. 그럼 문항도는 중앙에 텅텅 빌 수밖에 없군요. 형상만 얘기하는데 그럼 문항도는 중앙에 5가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란 거지. 중앙에 숫자가 들어갔다는 그 얘기는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어서 미안하죠.
그러니까 그건 9까지 가잖아요. 천도 3변 1, 2, 3으로 변하고 지는 4, 5, 6, 2는 7, 8, 9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3극이 변하는 걸 변하는 원리를 갖다 밝혀준 게 그게 낙서하고 문항도라. 그러니까 복희도하고 문항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는 원리, 이건 눈에 보이는 걸 말한 거고 문항도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 속에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 신기하게도 사실은 하늘에서 이게 땅에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복회에서는 형상부터 시작을 했네요. 그럼요. 눈에 보이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거 어떻게 알아? 근데 보이는 거는 8개밖에 없어요. 사과를 3번 걸으면 8조각이지. 그 보이는 것도 모르면서 보이지 않는 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복희도가 제일 기본이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안 보이는 변화, 그걸 구변이라 이제 구변의 원리를 밝힌 게 문항도죠. 근데 변화는 2가지가 있어요. 양이 변하는 거, 양이 위주로 하는 거 있고 음을 위주로 하는 게 있어요. 그 양을 위주로 하는 건 1부터 시작을 해요. 1에서 9까지가 이제 음을 위주로 하는 건 2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10까지 가는 거지. 그게 용담도야 이제. 근데 지금 우리 한국 땅에서 이제 명리학자들은 전부 다 복희도하고 하도, 복희도하고 문항도 2가지만 가지고 그것만 갖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용담도가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복희도는 뭐냐면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천존이죠. 그걸 이제 하늘천자, 높을천자, 천존 문명이라고 하는 거고, 그 문항도는 뭐냐면은 밑에서 본 거예요. 땅에서. 그 지존 문명이고, 그 둘을 합한 게 인존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인존 시대로 넘어왔어요, 벌써. 그럼 인존 시대에 맞는 법칙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발월정자 정역이에요. 그래서 용담도는 정역의 그 8개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왔는데 다만 다른 게 뭐냐면 숫자가 달라 이제. 정역은 숫자를 참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잘 안 맞죠. 예. 그래서 오늘은 뭐 정역까지 얘기할 수는 없고 요거 있잖아요. 가장 기본에 있는 게 뭐냐면 복희도예요. 근데 복희도는 무엇을 바탕으로 나왔냐면 하도를 바탕으로 나왔다 이제 그 얘기예요. 하도를 풀이한 게 복희도고 낙서를 풀이한 게 문항도예요. 그래서 하도를 알면은 복희도는 저절로 알게 돼요. 그래서 근데 하도는 10개인데 복희도는 8개, 8개밖에 없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8개밖에 없더라.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요거는 1그래요. 일관성 그래요. 이걸 왜 1이라고 했어요? 그 의미도 생각해야 돼요. 왜 이걸 1이라고 했어? 처음이니까. 1에는 복희도에서 말하는 1은 뭐냐면 형상을 위주로 한 거예요. 1은 뭐냐면 통일된 거예요. 처음이 아니고 흩어지지 않은 거. 모든 게 다 모여있는 상태. 그걸 갖다가 1이라 해요. 모든 양기가 다 모여있어 이게. 그럼 문항도에서 1은 뭐냐면은 하늘을 말한 게 아니에요. 문항도에서 1은 일감수, 물을 말한 거지. 문항도에서는 1이 물이 돼버려요. 복희도에서는 하늘이 돼버려요. 근데 용담도에서는 1이 뭐냐면은 선생님 결국은 양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네요. 양에서 변하죠. 사실 모든 물질은 어디서 나오냐면 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음양이라 그러지 양음이라고 한 거예요. 바탕은 음에서 양이 나오는 거야. 숫자로 말하면은 0에서 1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아니면 10에서 1이 나온다 그 얘기지. 1에서 0이 나오는 법은 없어요. 1에서는 2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0에서 1이 나온다고 하거나 10에서 1이 나온다고 하거나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0이나 10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0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음을 말하는 거고 1은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형상이 이렇게 출발한 것은 뭐냐면 음에서 양이 나오는 거지 양에서 음이 나오는 건 없어요. 근데 일단 이렇게 그 형상이 드러날 때는 양부터 시작을 해야지. 보이는 것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2, 3, 4. 그러니까 1, 3, 5, 7, 9가 먼저고 2, 4, 6, 8이 나중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보느냐 그게 문제지. 벌레는 음하고 양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여자고 남자고 누가 높고 누가 낮으냐 이제 그런 질문 하잖아요. 아니 높고 낮은 게 세상에 어딨어. 근데 쓰기에 따라서 달라요. 남자는 동적이고 양적이고 그런 거거든. 그럴 때는 양이 먼저예요. 그때는 이이 먼저예요. 근데 안정의주할 때는 음이 먼저예요. 그때는 양보다 음을 먼저로 하는 거죠. 본래 똑같아. 동시에 있는데 쓰기에 따라서 이제 다르다. 이제 그 얘기죠. 아무튼 요걸 1이라 그래요. 1. 그리고 1, 2, 3, 4 하늘 사상은 1, 2, 3, 4 4개예요. 근데 왜 땅도 1, 5, 6, 7, 8 4개고 하늘이나 땅이나 사상이라 그래요. 4개의 상을 말해요. 합해서 8개가 되고요. 근데 왜 4개를 갖다가 얘기를 해요? 2개 얘기하면 안 되나? 2개 얘기했죠, 사실은. 그게 음량이니까요. 근데 그것은 왜 안 돼요? 혼자기 때문에 안 돼요. 일변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변은 음하고 양하고 이게 일변이잖아요. 이변은 사상이고 이게 태양, 소음, 소양, 태음 이게 이변이잖아요. 3변은 이제 8개가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효가 이제 3개 이렇게 나오는데 1, 2, 3으로 변하면 더 이상 하면 안 되고는 가치가 없는 거죠. 왜 3번까지밖에 안 벌어져요? 더 이상 가를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그래요? 사람이 나왔잖아요. 사람이 나왔다. 또 한 번 가르면 중심이 없죠. 이렇게 조각만 있지 이렇게. 딱 가르면 2 조각만 있지 중심이 없잖아요. 중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질서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은 2번 가르니까 4조각이 하나, 둘, 셋, 넷 사상이니까 4조각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사과를 2번 가르면 4조각이 나오죠. 4조각이 나오면은 십자가가 생기죠. 중심이 있잖아요. 중심이 있긴 있는데 어디 있냐면은 껍데기만 있지. 상하로만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가운데를 이렇게 가르니까 8조각이 나오지. 그러면서 표면은 6개의 십자가가 있고 내면에는 1개 십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내면에 있는 그 중심점, 그 중심점에서 전부 다 갈라져 나가잖아요. 그 중심점을 찾기 위해서 가려는 거지 괜히 가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3번 가려니까 중심점이 딱 보여 이제. 근데 그 중심점이 뭐냐면 표면에는 6개고 내면에 1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7이라 그래 이제. 그게 7이라는 숫자가 이제 조금 좀 얘기할 텐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3번만 가른 그 이유, 즉 일사삼극을 하는 그 이유는 3번 가르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표면의 중심하고 내면의 중심하고 다 나왔어. 뭘 더 바래? 중심이 잡혔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가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8개도 3효로 그만이라 이제. 3효가 8개 있잖아요. 8개가 이렇게 효가 전부 다 24효지. 이거는 효가 몇 개예요? 이거는 8개밖에 안 돼요. 이건 2개밖에 안 돼요. 2, 8, 24 이렇게 돼요. 2, 8, 24 이건 4배, 이건 3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3, 4성환이에요. 그럼 3, 4성환. 그러니까 4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건태 이제 하늘엔 4개예요. 땅에도 손감 간 건 4개예요. 왜 4개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 얘기예요. 4라는 숫자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땅으로 오니까요. 그렇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4라는 숫자를 땅에서 찾는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그게 뭐라고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땅에서 시간과 공간이에요. 시간은 뭐냐면 춘하추동
사시라고 하는 거고 공간은 동서남북.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이 없으면은 그 어떤 것도 성립이 안 되게. 여기는 아예 그런 게 없다니까 이게요. 음과 양 요것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형상이 없어 이거는 기본이니까 이거. 이게 천일이래 바로 이게. 안 보이는 거지. 그렇죠. 기본은 기본인데 기본이죠 그냥. 그건 하늘에 있는 거죠 그냥. 땅에서 내려오면 뭐냐 땅은 반드시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돼 이게. 저 허공으로 가보세요. 저게 무슨 시공이 있어? 그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라. 근데 반드시 있어야죠. 그게 없으면 기본이 없는 건데. 근데 4라는 숫자는 뭐냐면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상징하는 숫자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1600호잖아요. 16. 4, 4, 16이잖아요. 4가 최대로 벌어지면 4, 4, 16이에요. 그래서 16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형상이. 요건 형상이잖아. 시간과 공간. 시간과 공간이 가장 이상적으로 벌어진 상태가 16이에요. 바로. 그게 다시 4배로 벌어지면 16 곱하기 4해서 64개라고 해요. 그게 2배로 벌어지면 128이고 256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요. 그게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 인체도 말이죠. 16세가 될 적에 팔자 피게 돼 있어. 당년 16세 이팔청춘이라 그랬지. 이팔청춘. 근데 다 벌어진 거는 28이 아니라 38이죠. 다 벌어진 거는 이제. 그 인체가 천지인까지 가야 돼. 그럼요. 인체는 24세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원래. 근데 활짝 피는 거는 28이 청춘이라 이제. 38이 24. 그리고 48이 32는 뭐죠? 딱 안정된 거. 3은 뭐냐면 안정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활짝 벌어진 거지 이게.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 8번만 움직이는 40의 건 58이 40이지. 그 다음에 그것이 8개가 기체를 이제 기라한 걸 뒤집어서 이제 그 68이 48이지. 그건 지리수라 그래 이제. 58이 40은 천문수라고 하는 거고 68이 48은 지리수라 그래. 지리. 그럼 78이 56은? 예? 64개 중에서 8개는 예를 들어서 건끼리 모이잖아요. 또 택끼리 모이고 이게 그 8개 이제 순수하게 이제 그거 빼면 56개예요. 그 7, 8 하상이라 이제. 그래서 56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7하고 8이 곱한 거죠. 7은 뭐냐면 남자를 말한 거예요. 8은 여자를 말한 거예요. 이제. 요게 뭐냐면 3 더하기 2잖아요. 딸들은 전부 다 8이야. 아들은 전부 다 7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엄마, 아버지는 9고 엄마는 6이거든. 곱하면 54예요. 6, 54. 근데 이건 7, 8이 56이에요. 54고 56을 더해보세요. 얼마인가? 110이죠. 그 11이 상도. 그렇죠. 11이 완전하게 된 게 19분한 게 110이라고. 그 현모경은 그래서 1100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법칙을 알면은 어떤 일을 할 때도 며칠 날 하는 게 좋구나. 또 요거는 몇 자로 하는 게 좋구나. 또 사람이 몇 살에 필요하구나.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걸 딱딱 맞춰야 돼. 그래야만이 빈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생각을 해보세요. 숫자가 얼마나 묘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게 1이라 그러잖아. 그럼 이게 반대가 뭐냐면 8이라 그래요. 1은 뭐냐면 통사과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갈라지기 전에 온 사과. 요거는 뭐 다 갈라진 거예요. 이게. 그 극과 극이잖아 이게. 극과 극. 그럼 2는 뭘 가리켜요? 두 조각. 두 조각이지. 그럼 두 조각을 만들려면 갈라야 되잖아요. 맨 처음에 갈린 걸 여기서 찾아봐요. 8개에서 맨 처음에 가른 첫 번째 칼날.
그걸 찾으려면 어떤 거예요? 손감. 요게 두 개잖아요. 이게 하나 두 조각이잖아요. 그거는 요게 가는 거야. 요는 뭐 한짝이라 이게. 두 번째 가는 거는 뭐죠? 요게 두 번째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각은 뭐냐면 네 조각이 하나 둘셋인데 진손이잖아요 이게. 세 번째 가는 게 이거죠 사실은. 그럼 이게 여덟 조각이 나와.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게 있잖아 지금. 여기 한 번 가르고 두 번 가르고 두 번 가르고 여기 세 번 갈랐어. 두 조각, 네 조각, 그다음 여덟 조각 이렇게 됐어요. 그럼 빠진 게 있잖아요. 그렇지 강리지. 이건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왜 빠져요? 갈래진 게 아닐까 그러면. 그렇죠 중립이니까 그래 그럼. 이건 중립이잖아 지금. 어느 한쪽에 개입된 게 아니야 이게. 그래서 요 놈은 항상 변하지 않아요 지금. 이게 맨 처음에 가르니까 두 조각이 나고 두 번째 가니까 네 조각, 세 번째 가니까 여덟 조각이라. 요거는 뭐냐면은 항상 하늘의 중심, 땅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니까. 이건 중심을 말하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이게 중심이라 그래요. 이걸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이건 중심이 아니고 바탕이지. 이게 중심이죠. 그렇죠. 바탕이지. 모든 세 번 가르는 거 다 포함한 거고 세 번 갈라진 여덟 조각을 포함한 거고 이제 그 얘기지. 그 사과가랑 비가 이렇게 다 들어있는 거지. 근데 지금 얘기하려는 뭐냐면은 이걸 1이라고 하더라. 그럼 1은 뭐냐면 순양만 있잖아요. 음이 하나도 없어. 그 얘기 뭐죠? 가장 맑은 거죠. 음이 하나도 없잖아. 맑고 밝고 단단하고. 양이니까 양은 강요하잖아요. 음은 부드러운 유자고 제일 단단한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는 일권천이 가장 맑고 밝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저 하늘을 보세요. 이게 뭐야 그러면? 그게 허공이잖아. 이게 허공이라. 그럼 이 허공이 땅의 물상으로 나타나야 돼. 허공을 제일 많이 닮은 물상이 땅에서 드러나야 돼 이게. 하늘에 있는 건 반드시 땅으로 드러나야 돼 이게. 그럼 그게 뭐예요? 여기서 찾아야지. 그게 바로 밑에 음이 제일 밑까지 내려간 거야. 그게 이거야 이거. 여기 1이라고 하면은 하나 둘 셋 넷이니까 더하기 4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라. 그러니까 이게 오성품이지. 오성품은 바람 아닙니까? 바람이 이 네 개 중에 선, 감, 간권 네 개 중에서 제일 맑은 게 뭐야? 당연히 바람이죠. 바람 맑아야 바람이 되지. 그러니까 허공이 순양의 하늘에서 허공인데 그게 땅으로 내려와서 물질로 변한다고 하면 그게 바람이더라고요. 그럼 요거는 뭐냐면은 음이죠. 근데 어떤 음이냐면은 제일 높이 올라간 음이지. 제일 높이 올라갔잖아요. 이거는 순양만 모였으니까 허공이지. 그럼 이건 어떤 상태예요? 허공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허공에서 제일 높이 올라간 음이지. 근데 여기에 양을 갖다가 바탕으로 했던 이 사상은 뭐냐면 전부 다 형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형상이냐면 유동적인 거죠. 허공에 있으니까 안정적이지 못해요. 맨날 허공에서 어떻게 안정을 누려? 안정을 누리는 거는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정이고 뭐고 뭐냐면 전부 다 텅 비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맨 처음에 허공에서 생겨난 음이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꼭대기에 있는 습기지. 습기. 그걸 구름이라고도 부르고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 버렸어 이제. 그럼 여기에 숫자는 2잖아요. 여기다 4를 더해야 돼. 그럼 6이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이게 6이 아닙니까? 이건 5선풍이고 요거는 6감수지. 그럼 태가 형성으로 들어가면 이걸로 돼요. 하늘에서는 습기인데 그게 땅으로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물이지. 물은 안정적인 거잖아요. 땅이란 바탕이 있는 상태에서 흐르잖아요.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흐르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허공에 있으니까 바람을 먹이 날아다녀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늘 사상은 전부 다 그냥 불안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하지만 이게 없으면은 이게 없어. 그 2 더하기 4가 이게 된 거야 지금. 그 이거는 3이잖아요. 여기다 4를 더해. 그게 이거예요. 이거. 7간산이지 이제. 3 더하기 4는 7간산이니까. 그럼 이거하고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조금 아까 이거는 뭐냐면 하늘에서 맨 처음 생긴 습기다 그랬어요. 맑은 거죠. 굉장히 맑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맑을 수밖에 없어. 그럼 물이었지. 그래 이거는 뭐예요? 순양의 중심으로 들어간 음이잖아요. 음이 딱 들어가니까 상하로 양이 이렇게 인별해 버렸어. 이렇게 떨어지는 입자라서 뛰어넘을 입자. 그래서 있게라 이제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불이잖아요 지금. 불을 왜 있게라 그래요? 불. 던질 수밖에 없군요. 불이라는 놈을 이렇게 보면은 가운데가 시커매. 껌껌해서 안 보여요. 이렇게 껌껌한 놈이 들어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껌껌한 건 음이잖아. 음이 이 순양소로 음이 들어간 게 이거란 말이야 지금. 그 순양소로 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어떤 상태가 벌어져요? 이건 순양만 있으니까 모이지를 못해 이게. 다 벌어지지 그냥.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허공이야 이거는. 근데 음이 하나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양은 갈라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음이들의 그 음은 뭐냐면 끌어당기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이건 밑으로 더 떨어지지 못하게 하고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기를 갖다 어떻게 해요? 모으는 거지. 끌어당기는 거라. 사실은 태인을 이자라고 하지만 부처님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불이란 말이에요. 불이 그 겉으로 보면 뜨겁고 밝고 하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면 한참 더 분간해서 어둠이야. 그 어둠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양기가 이렇게. 허공 속에 허공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양기만 있잖아 이게. 근데 이 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 양이라는 놈은 다 흩어지는 성질인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양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라 이게 지금. 그걸 허공에 있는 불이니까 그걸 태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태양이에요. 태양은 뭐냐면 밝은 거지. 눈에 확 띄는 거죠. 그게 땅에서는 산일 수밖에 없잖아요. 높으니까 이제. 그 이거라. 그 3 더하기 4가 그래서 이거 된 거예요. 이건 당연하죠. 이거는 음이 그렇게 많잖아요. 음이 위에 쫙 깔려버렸어요. 밑에서는 양이 올라가려고 해도 힘들잖아요. 하늘에서는 이걸 갖다가 먹구름이라 그래 이제. 번개라고 하는데 번개라고 할 때는 뭐냐면 용서숨 치는 거죠. 이렇게 동적인 거지. 근데 그건 작용을 말하는 거고 형상을 말할 때는 어떻게 돼요? 형상을 말할 때는 어두운 거예요. 아니 먹구름이 있어야 번개가 치지. 맑은 하늘에 무슨 번개가 있어. 번개 칠 때 엄청 어둡죠. 그럼요. 그 위에 잔뜩 그 음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복희도는 작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유념해야 돼요. 복희도는 어디까지나 형상을 가리킨 거예요. 이게. 가장 맑은 거. 하늘에서 가장 탁한 건 이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탁한 거예요. 이게.
그럼 땅에서 가장 탁한 게 뭐냐면 이거지. 땅에서 가장 탁한 거는 땅에서 그게 더 있나? 이게 4인데 4 더하기 4에서 이게 8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1, 2, 3, 4, 5, 6, 7, 8이라는 그 숫자가 그냥 생긴 게 아니고 무얼 몇 차례 해서 벌어지냐면 가운데 4가 있더라 그 얘기예요. 1 더하기 4, 2 더하기 4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그러니까 중심이 통배점은 사실은 4가 들어있는 거예요. 문항도는 중심에 뭐가 들었어요? 5잖아. 용납도는 6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4, 5, 6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왜 여기다 4를 안 써요? 복희다는 4를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성수가 아니기 때문에. 성수가 아니기 때문에. 4라는 숫자 뭐냐면 동서남북 이렇게 변두리를 말한 거예요. 5부터 중심으로 들어가지. 5부터. 그래서 그 숫자를 쓸 때에도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쓰잖아요. 요게 중심이에요. 이렇게는 요게 중심이고 2, 5, 8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2, 5, 8은 뭐냐면 문항도의 중심이에요. 문항도가 여기 2, 5, 8 이렇게 들어가고요. 4, 5, 6은 뭐냐면은 여기 4, 그다음 문항도 5, 용납도 6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C줄, 날줄로 이렇게 여십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희도의 중앙 통비였지만은 사실은 4가 있더라. 그 얘기지. 4가 중심에 있다는 그 얘기는 어떤 의미죠? 사상을 매개체로 하더라 그 얘기예요. 형상을 매체로 한다 그 얘기지. 근데 여기에 5가 들어가면 5가 무슨 형상이야? 5는 형상이 아니라 오행이지. 그러니까 1이 6으로 되고 2가 7로 되고 3이 8로 되고 4가 9로 되고 그게 문항도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일류수 그런 게 없어요 지금요. 6은 여기 붙었지. 근데 문항도 보면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1감수 6권천. 근데 2권지 7태태 그런 식으로 문항도에 들어가서 오행이 등장하는 거지. 복희도에는 오행이 없어요. 용담도에도 오행이 들어가죠. 164가 중간으로 들어가고 50도가 1로 나오고 여기에 이제 4금이 들어가고 여기 이칠화가 들어가고 낙서하고 용남도는 전부 다 오행이 들어가는데 복희도는 오행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8밖에 안 돼. 이제 형상만 얘기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복희도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낙서나 문항도는 여기서 형상을 삼았는데 더 이상 형상을 삼으면 안 돼. 형상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죠. 그럼 형상을 만들어낸 법칙 있잖아요. 그 변의 법칙이라. 변의 법칙을 갖다가 중심에다 이제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변화는 3, 3, 9잖아요. 1에서 그래서 9까지 가는 거죠. 낙서는. 그래서 중심에 5가 들어가고 용납단은 음의 변화니까 2에서 10까지 가는 거죠. 그 중심이 6이니까 여기다 6을 집어넣는 거죠. 4, 5, 6이 들어가면 다 끝나버려요. 그냥 이렇게 중심이 끝나니까 이게.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간단한 원리잖아요. 지금. 간단한 원리인데도 복희도 중심에 4가 들어간다. 그걸 갖다 생각을 못해요.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걸 이제 숫자로 말하면 이제 1, 2 이렇게 3, 4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8이 되겠죠. 그럼 보세요. 요거는
요걸 1이라고 한 건 뭐냐면은 아직 음이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양으로 순전하게 다 통일이 됐다 이제 그 얘기죠. 이렇게 아까 사그라 베이피엄이 요건 통사가라 그랬지. 요거는 뭐냐면 세 번을 갈라서 다 쪼개진 8쪽을 말했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럼 보세요. 그럼 2는 무슨 뜻이야 이게? 1은 통사가 2는 뭐냐면 처음에 음이지. 처음에 생긴 음이잖아 이게. 순양에서 처음에 생긴 음을 갖다가 2라 그래요. 처음에 생긴 음이 뭐냐면 조각이지 뭐예요 이게. 양은 뭐냐면 칼날을 말한 거 이렇게 갈리는 거. 근데 음은 뭐냐면 칼날에 의해서 이렇게 벌어진 거지. 맨 처음에 벌어진 게 뭐냐면 두 조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2라 그래요. 그게. 그 다음에 두 번 가르면 4조각이죠 이게. 세 번 가르면 8조각이고. 그러니까 2, 4, 8은 뭐냐면 갈라진 조각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진 조각. 그럼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럼 이걸 갖다가 왜 1, 2, 3, 4, 5, 6, 7, 8 이런 순서를 먹이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제 그걸 갖다가 좀 더 정밀하게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해보자 그 얘기예요. 이건 그 전에 말씀드린 걸로 아는데 다시 한번 하려고 해요. 이게 1변, 2변, 3변 이렇게 하잖아요. 항상 3변하니까. 그래서 1변 할 때는 매칭 할 때는 1이에요. 이진법을 할 때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4지. 이진법으로 나가니까. 그럼 이게 뭐냐면 1, 2, 4니까 7이 돼버려요 이게.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1, 2, 4인데 이거는 순전 양만 합했을 때는 7이죠. 이것도 양만 합한다면 1, 2, 3은 양이 얼마예요? 여기 1이고 2, 4 6이지. 이게 7, 이게 6. 그럼 이거는 1, 요거는 음이니까 제지 4 하니까 5죠. 1 더하기 4니까 5잖아. 요거는요. 1, 2, 음이니까 필요 없잖아요. 이거 4잖아. 7, 6, 5, 4 이렇게 돼버려요 그냥. 순서가 그렇게 돼요. 이건 그 다음에 3이 돼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1 더하기 2니까. 이거는 2가 돼야지. 1, 이건 필요 없으니까 2. 이거는 1 자체지. 0이니까. 이건 0이니까. 7, 6, 5, 4, 3, 2, 1, 0 이렇게 돼버려요. 이거는 양의 입장에서 본 거고, 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음도 1, 2, 4가 돼야지 이게. 이게 7이지 이제. 그럼 1, 2, 4니까 이게 6이죠 음은. 이거는 2하고 4하고 합하니까 음이 5지. 그러니까 7, 6, 5, 4, 3, 2, 1,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1, 2, 3, 4, 5, 6, 7 이렇게 한 건 뭐냐면 양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본 거고, 또 숫자가 많아진다는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음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숫자가 적어진다는 얘기는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 이게 빼다 것도 못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걸 왜 이러한 순서를 먹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도 이렇게 숫자로 얘기하면 빼다 것도 못 해요. 그러면 양이 모든 이제 양이 다 모인 게 이거잖아요. 그리고 음은 어디서 생기냐면 양이 다 모인 가운데서 음이 생겨요. 양이 끝까지 갈 적에 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또 음이 끝까지 갈 적에 양이 나오는 거고, 양이 끝까지 한 게 이거야 지금요. 그리고 여기서 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 맨 처음에 음은 하강하는 성질이잖아요. 맨 처음에 나온 음이 이거지 이거. 이렇게 양 속에서 음이 나니까 그 음이 양 속에서 음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여자라 그래 이제. 양은 아버지잖아요. 첫 번째 여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따니까 태소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건 두 번째 나온 여자인데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나온 거 이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양효 두 개, 양효 두 개에다가 음료 하나. 여자들은 자매들은 전부 음료가 하나로 이루어졌다라 그 얘기예요. 그게 특징이었죠. 근데 맨 처음에 생긴 음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생긴 음이더라. 그럼 이 세 번째 생긴 음은 뭐냐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제일 어떻게 된 거예요? 센 음이죠. 그렇죠. 제일 밑에까지 내려가 버렸어. 이건 이제 내려오기 시작한 거고. 근데 힘이 약하죠. 근데 이 힘이 강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장녀다 이제 그런 거지. 반대로 남자는 뭐냐면은 양이라고 하는 건 순음에서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순음이 혈건인데 양은 올라가는 성질이에요. 그 맨 처음에 올라간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장남이라고 하는 거지. 그다음에 이건 두 번째, 이건 마지막 올라간 거예요. 이게 이런 원리를 알 적에 나중에 문학도에서 일건천이 왜 이쪽으로 들어가냐 얘기해요. 문학도에는 건캐가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일로 들어가요. 문학도에서는 육건천이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일건천 그랬는데 문학도에서는 육건천이 돼버려요. 이게 왜 일로 내려가야 돼요? 용담도에는 이게 일로 가버리잖아요. 또 권계가 일로 가버려. 서로 맞바꿔버려 이게. 원래는 그게 최종 목적지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건 속에 건하고 곤이 합하고 곤 속으로 이제 식권천이 들어가면서 곤건이 또 하나로 합해서 천지가 한 몸이 돼요. 즉 부부가 이심동체가 되는 거.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근데 그 용담도에서 맨 마지막 용담도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문항도에서 뭐냐면은 이 건이 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일로 가버려. 그래서 육건천이라 그래요. 그럼 왜 일로 가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왜 6이라고 하느냐 숫자로. 그런 질문을 받았을 적에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일이라고 해도 형상으로 볼 때는 일이 뭐냐면 허공을 말한 거예요. 가장 맑고 밝은 거. 형상으로 볼 때. 근데 변화로 할 때, 양을 위주로 변할 때는 이 하늘은 뭐냐 6이 돼버려. 6이 된다는 얘기 뭐냐면 가장 어두워진다 그 얘기예요. 이 자리가 제일 어두운 자리예요. 우리는 이 자리가 제일 어두운 줄 알죠? 이게 삼음지처라 그래요. 삼음이 모인 것이고 요 자리가 삼양이 모인 것이에요. 지금 여기는 뭐냐면 일음이 생기고 여기 일양이 생기는 것이지. 극은 극인데 여기서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끝은 여기예요. 이 자리가 끝과 끝이에요. 음의 끝이고 이건 음의 끝이고 여기는 양의 끝이라죠. 그래서 음극, 양극 그래요. 근데 음극 자리로 하늘이 들어가. 음극 자리로. 왜 그래야 되냐고 얘기해요. 또 이건지는 저희 팔건지가 문학도에서 이건지가 됐고 이 자리로 들어와 버려요. 오선풍이 있던 곳. 오선풍이 있던 곳으로. 왜 일로 들어가야 돼요? 이런 이치를 모르면 그게 보이질 않아 이제.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맨 밑에서 변하는 거 이게 일양, 순양에서 맨 밑이 변한다고 하는 거는 다 자랐다는 얘기죠. 양이. 그게 이거예요. 또 이태택이 다 자라면 이게 되는 거고 다 자란 모습이 땅에서 보이는 거예요. 지금. 건이 다 자라면은 손이고 태가 다 자라면은 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태택이 문항도에서는 7태택이 되버려요. 이 자리로 들어가 버려. 왜 하필이면 이 자리로 들어가야 돼? 습기가 모이면 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복귀도에서는 결국은 이제 어떤 형상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그 형상이 굳어지는 거는 양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맨 밑에 게 변한 것만 얘기했잖아요. 맨 꼭대기가 변한 것도 알아야 돼. 그럼 이게 맨 꼭대기 변한 게 이거예요 지금. 그럼 이게 맨 꼭대기가 변하면 이게 돼버려. 서로 맞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까는 끝에 변할 때는 땅에서 하늘로 변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하늘에서 변할 거야. 이게 맨 처음에 꼭대기에서 변할 때는 음으로 변하는데 그게 이거란 말이야 지금. 하늘에서 변할 때는 위로 변하고 땅에서 변할 때는 그렇죠. 밑으로 변하고. 또 태가 변할 때는 꼭대기 변할 때는 이게 이렇게 변하니까 이게 돼버려.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변하면 이게 돼버려. 음효가 변하면 이게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한 뿌리란 말이지군요. 이게 본래 한 뿌리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한 뿌리고, 이것도 한 뿌리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일효가 변할 때는 이게 되고, 이게 되고 서로 변해버려.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변하면 이렇게 되고, 이게 변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맨 꼭대기 효가 변할 때는 같은 뿌리를 가진 것끼리 서로 변하더라 이제 그 얘기지. 조금 아까 말한 거는 맨 밑에 거 변할 때는 천재가 변해버려요. 천지가 변하는. 가운데가 변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다 봐야 돼 그걸. 이게 위가 변하고 아래가 변하고 이제 중간이 변하는 걸 봐야지 이제. 중간이 변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게 돼버렸잖아요. 그럼 이게 중간이 변하면 이게 돼버려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럼 이게 중간이 변하면 뭐가 돼요? 이게 중간이 변하면 이게 되지. 이게 중간이 변하면 이게 양력이 되니까 이게 돼버리는 거고. 그 이거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변하면은 손이 간이 되지. 또 이게 변하면 이게 돈이 되버리잖아요. 신기하게 변했네요.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상중하로 변하잖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 맨 처음에 변한 게 요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하는 게 가운데가 변해야 되잖아. 그게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하는 건 요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들어가 버려. 그럼 이건 뭘 가르쳐요? 그럼 아까 그랬잖아요. 요게 1 그랬잖아요. 요게 1. 1이 변하는 게 요거고 2가 변하는 게 이거예요. 그럼 1, 2. 그 다음에 요거는 4지. 요게 4가 변한 거야 지금. 3이 변한 게 나와야지. 3이 변한 거는 1 더하기 2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1, 2. 그럼 요게 1, 2 이렇게 된 거야. 그럼 3은 뭐가 돼요? 요것도 변하고 요것도 변하고 요거 변한 거죠. 그게 4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2, 3 그러니까 소녀, 중녀, 장녀잖아요. 바로 그렇게 연결이 한다고 그 중간에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 여기서 봐도 마찬가지. 여기서 보면 거꾸로 봐도 마찬가지야 그게. 그러니까 4하고 5 장녀하고 장남이 중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 자리는 어떤 자리냐? 또 어떻게 큰 틀에서 보면 또 3, 4, 3만 있네요. 또. 그게 3, 4, 3이에요. 3, 4가 아니면은 변화가 일어나지. 이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럼요. 이게 천부경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천부경을 제대로 알면은 지역을 바로 알게 돼 있어요. 불가분의 관계거든 이게. 근데 천부경은 지역을 하나로 연결을 안 시켜 지금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이걸 했어요. 맨 처음에 아니 소녀, 중녀, 그리고 여기 장녀가 와야지. 근데 왜 장남이 오냐? 이게 풀려야 말이죠, 이런 거. 참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주 간단해. 여기도 소남, 중남, 여기 장남이 와야지. 근데 장녀가 버려. 그 3하고 4는 이제 요게 이제 4하고 5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3, 4예요. 세 번 변하는 거. 세 번이고 또 네 번이고 이렇게. 이런 원리가 주역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뛰어봐야 벼룩이군요. 그냥 다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몇 번 변하냐면
일권천이 팔권지로 완전히 변하는 거죠. 이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변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변한 거 이거예요. 이게 완전히 변한 거 이거야. 이게 서로 삼효까지 완전히 변한 게 이거야 지금요. 근데 1효가 변한 거는 이거지. 이렇게 2효가 변하면 이거고 3효가 변하면은 이거예요. 이게 4효가 변한 거고 5효, 6효, 이게 7효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8개가 있지만 변화는 7번까지 있는 거 원래. 이게 한 번, 1변, 2변, 3변, 4변, 5변, 6변, 7변 하는 거예요. 반드시 7변을 가게 돼 있어. 반드시. 그럼 이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이게 다시 일로 가야지 또. 왔으면은 되돌아가야 되죠. 그럼 몇 번 가야 돼 또? 7번 가야 돼. 그러니까 도합 몇 번 해요? 14번. 그게 성경에 나오는 14대란 말이에요. 왜 14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에 이걸 때 14대. 7이 14 될 수밖에 없고. 예. 왜 하필은 14대 그래야 돼? 바로 이 원리예요. 지가 여기까지 오면 14대 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또 일로 가려면 또 14대 또 가야 돼. 모든 형상은 14대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14대. 그 천지인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42대지. 14 곱하기 3.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온 42대였죠. 아브라함부터 다윗.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렇죠. 14, 14세 3번 나온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야, 어떻게 성경하고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냐. 이게 옛날에 안 보였어요. 근데 요새 거의 다 보이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14대 가지 이게 전부 다 몇 개냐면 8개잖아요. 8개니까. 8을 해보세요. 110이죠. 이게 그럼 뭐야? 11 곱하기 11이죠. 이건 무슨 수로 알아요? 그거 잘 모르는 모양이에요. 이거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율수. 네. 율려 하잖아요. 여수는 152라고 하는 거고 율수는 112라 그래요. 그걸 계산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112라고 하는 율수를 말한 거예요. 율려라고 하는 거 음악을 말한 거도 원래 이렇게 리듬 같은 거. 나중에 또 해야 돼 이거. 112, 152. 여수는 152가 되고 율수는 112가 나와요. 이게 지금 뭘 말했냐면 율수를 말한 거예요. 지금 하늘이 땅으로 왔다 다시 하늘 돌아가고 그게 율수야. 리듬이잖아요. 리듬.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천이 제일 끝에 음이 하늘에서 순양에서 음이 제일 끝까지 변하면 손괴가 되는구나. 근데 천이 이렇게 변한 거 어떻게 된 거예요? 천이 변한 건 뭐냐면요. 7개 전부 다 하늘이 변한 거예요. 이게 지금요. 전부 다 이것도 7번, 이것도 7번, 전부 다 7개씩 변하잖아. 그러면은 천이 제일 끝까지 변한 상태를 계상으로 말하라면 뭐가 되겠어요? 권이죠. 당연히 이거. 이거는 완전히 변한 거고 맨 마지막에 이거지. 이건 양이 제로가 되잖아요. 제로가 되기 직전이 이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 거예요. 이게 하루 시점이 이게 언제냐면 자정, 이게 자정이라고 하면 이게 그 직전이지 이제. 그러면 음은 이게 정오잖아요. 정오가 되기 직전의 상태는 이거라고 해야지. 이건 그 뭐냐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이렇게 음도 음은 본래 맨 밑에서 양이 시작하는 거면 이걸로 해야 돼. 이거는 지금 양이 여기서 시작한 게 아니라 여기 다 올라간 거지 이건 지금. 그러니까 이걸 시작으로 보는 게 있고 이걸 시작으로 보는 게 있고 여기도 이걸 시작으로 보는 게 있고 하늘에서 음이 시작한 거 이걸 보는 것도 있고 기준으로 보는 거 이걸 시작으로 보는 것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 면밀하게 봐야 돼. 그래서 양이 이렇게 솟구치는 걸로 본다면 이게 시작이 아니지. 그럼 이거죠 이거. 여기서 양이 시작하는 거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시작을 해.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시작해갖고 여기 간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8권지가 문학도는 여기에 배당이 되는 거예요. 2권지로. 양은 뭐냐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나잖아요. 우리 양이 하늘이 여기서 끝나버려. 그게 육건천이라고 한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음은 뭐냐면 올라가잖아요. 음 속에서는 양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땅은. 그걸 이건지라고 한 거예요. 명확하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있고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상이기 때문에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근데 이걸 이런 걸 갖다 발견한다는 게 진짜 힘들어. 맨날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보여? 저런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은 아니 8권지가 왜 일로 들어가야 돼? 문학도에 왜 2권지가 일로 들어가야 돼? 1권천이 왜 일로 들어가야 돼? 6권천이 왜 돼야 돼? 또 이태택이 문학도에는 7태택이 되버려 일로 들어가버려. 그게 뭘 가르쳐? 사진내가 여기 있던 게 삼진내로 일로 들어가고 문학도에는 왜 그래야 돼? 그게 요거는 이 형상을 바탕으로 했지만 문학도는 변화를 갖다가 위주로 하기 때문에 형상 속에는 어떤 오행이 어떻게 변하는구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떤 형상을 딱 볼 적에 그 형상 속에서는 음과 양이 이렇게 변화를 시작하는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사물이 어떻게 변하는 그 흐름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지. 그래야만이 사물하고 나하고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거 외우면 뭐 할 거야 이게. 지역책 그 달달달 외우는 거 뭐 할 거야 이거. 그 기본 원리를 갖다 먼저 내가 터득을 해야 돼요. 가서 시간이 다 됐네. 8시 10분이 넘었어. 가셔야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